네, 개 훈련사 강영욱 씨 갑질에 대한 폭로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회사 직원이었다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강영욱 씨 부부가 운영 중인 회사 보등컴퍼니의 예전 직원들이 네. 한 기업 정보 사이트에 강영욱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남긴 재직 후기가 논란의 불씨를 지폈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논란이 된 건 폭언과 퇴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영욱 씨 부부가 직원들에게 숨도 쉬지 말아라, 벌레만도 못하다 같은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폭로한 전 직원이 퇴사 후에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서 퇴직금이죠? 네, 퇴직금이죠. 9,670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에야 강영욱 씨가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강영욱 씨 측은 담당했던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를 깎아야겠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폭언과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사무실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는 게 전직 직원들의 주장인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3시쯤 되면은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지시가 내려오시더라고요.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방법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 제가 엄연히 불법이다 이러니까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 함부로 법 얘기해. 법대로 하면 너네 근무 태만으로 다 잘랐어. 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관리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네, 사실 여부는 좀 다퉈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강영욱 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저희 취재에 따르면 강영욱 씨 부부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을 인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네.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현재까지 제보자들이 공개한 것 중에 대다수가 주장이나 진술이 많기 때문에 네. 강영욱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개인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CCTV 영상을 현출하고 핸드폰에 CCTV 영상을 현출한다면 그 자체로 핸드폰 기능을 사용해서 녹화도 가능함이 사실입니다. 만약 녹화까지 이루어졌음이 밝혀진다면 이때는 단순한 개인정보 처리 보호법 위반을 넘어서서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작은 공간에 CCTV 영상물을 녹화했다면 이때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충분히 논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제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또 그냥 보는 것과 녹화해서 저장하는 건 법적 해석이 다르다는 것. 특히 직원이 옷 갈아입는 곳에 카메라가 있었다면 또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 CCTV나 메신저에 대한 폭로는 구체적으로 굉장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 중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옷을 갈아입는 공간에도 CCTV가 있었다는 입장이고 이전 사무실에는 20대 이상의 CCTV가 있었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메신저에 관련한 폭로는 당시에 강영욱 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 유료 기능을 이용해서 사적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봤다는 내용인데 CCTV가 직원 모니터를 향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내 메신저 유료 기능을 활용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고요. 네. 강영욱 씨의 아내가 이 모니터링을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당시 직원들에게 내가 업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메시지로 오가는 것을 봤다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법적인 이야기 해봤는데 그런데 변호사를 불러서 이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CTV 등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서를 쓰게 했다는 게 이제 법적 책임을 면해보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요. 이에 대한 노무사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와 대화하지 말라는 그런 동의서를 작성했어도 이제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괴롭힘 행위자가
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그 친족이기 때문에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했어도 효력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강영욱 씨,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네. 어제 오늘 중으로 사실은 네, 입장이 오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오늘 중으로 입장을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전망이고 예상보다 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욱 씨가 주변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번 주 중으로는 입장을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회사는 일단 문을 닫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듬 컴퍼니는 반려견 전문 교육 업체로 잘 네. 알려져 있는데 프로그램의 행동을 교정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고가로 판매되고 있었고요. 네. 강영욱 씨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훈련해주고 네. 강아지를 훈련해주고 비용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영욱 씨가 1회 교육에 참가하는 비용이 299만 원. 그러니까 1회 교육이 1회요. 포함된 패키지 네. 비용이죠. 299만 원이었고 더 고가인 패키지로는 399만 원짜리, 599만 원짜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반려용품을 판매를 해서 네. 매출을 일부 올린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강 씨 부부는 지난해 말에 보듬 컴퍼니 폐업을 결정을 해서 이미 네. 회원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네. 보듬 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매각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인 폐업까지는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네. 이미 사옥의 문은 닫혀 있고 사실상 폐업 수순에 이미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점이 좀 공교로운데 훈련 비용을 이렇게 비싸게 받고도 강아지를 학대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견 그 교육 프로그램에 네. 참여한 견주들을 비하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고 네. 그 반려견과 함께 출연하는 그 콘텐츠의 견주가 등장해서 어떤 태도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고 강영욱 씨가 훈련비를 내지 않은 견주의 반려견들에게는 밥을 주지 밥을 주지 말라라고 않았다. 네.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 일정은 모두 취소된 건가요? 네, 우선 강영욱 씨가 올해 출연해왔던 KBS 예능 프로그램의 개는 훌륭하다가 긴급 결방을 결정했습니다. 네. 다음 주 방송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강영욱 씨의 입장이 나온 후에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게 제작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차 여부를 짐작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오는 주말에 강원 정선에서 열리는 이제 반려견 동반 행사에서도 네. 강영욱 씨의 참석은 제외됐습니다. 아, 제외됐군요. 네, 원래 알겠습니다. 네. 네, 강영욱 씨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